데이터 클렌징의 절차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 문제를 정의하고 데이터를 모은 다음 정제해. 데이터가 인공지능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알아볼까? 네, 이번 시간에는 인공지능 속에서 데이터는 어떻게 구현되고 데이터들을 저희들이 수집을 했었을 때 그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데이터들 수집하는 거, 웹 스크래핑을 통해서 반정형 데이터도 우리가 이제 수집하는 방법들을 배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데이터들이 다 모아졌다고 가정했었을 때 데이터들의 클렌징을 어떻게 할 것이며 전처리 과정들을 한번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렌징이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영어로 본다면 깨끗하게 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또한 정제하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수많은 데이터들이 모였을 때 어떤 것은 굉장히 비어있는 것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데이터들이 엄청나게 많을 때는 비어있는 데이터까지 버려도 되겠죠. 그런데 데이터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때는 하나하나 버리는 게 다 값어치를 갖고 있거든요. 그럴 때는 굉장히 아까워요. 이럴 때 데이터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이제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데이터 모았어? 그리고 뭘 하지? 이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정확한 데이터를 모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모을까? 이 부분부터 우리가 출발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말하는 문제의 정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가? 이 부분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데이터 수집, 필요한 데이터를 이제 모으게 되겠죠. 자, 세 번째는 데이터의 전처리. 자, 데이터 손질을 해야 되는데요. 어떤 것은 우리가 정지를 한다 그랬죠. 또 클렌징을 한다 그랬죠. 또한 한편으로는 데이터의 형식을 맞춰야 되고요. 비어있는 값을 채워야 되겠습니다. 자, 이 과정을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말로서는 굉장히 쉬워요.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코끼리를 냉장고에 집어넣어. 우리가 말로는 굉장히 쉽죠. 근데 과연 코끼리를 냉장고에 어떻게 집어넣을까요? 그 과정을 거친다면 그 다음에는 머리가 아프죠. 이제 가끔 이제 우리가 이제 비아냥거리죠. 조교한테 부탁한다. 이런 학생한테 부탁한다. 이러한 얘기로 우리가 가능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조크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데이터들을 정말로 처리를 하기 위해서 그 처리를 하는 이유는 인공지능에 적용하기 위해서 이제 이 과정이 필요한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형식을 한번 맞추는 것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제 날짜를 가지고 오면은 스타일이 다 달라요. 2010년 2월 3일, 2015년 11월 6일, 그다음에 1917년 아니면 2017년 4월 26일 등등등 해서 형태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돈을 나타내는 가치도 700원, 27,000원, 85,000원인데 8.5만 원 이렇게도 나타낼 수가 있고요. 92100, 그 다음에 KWN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7,400원 W로 나타낼 수가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내 스타일로 우리가 어떠한 데이터를 표현을 하는데, 과연 이 데이터들이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이제 이러한 부분에서는 표준적인 데이터의 형식을 맞추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그러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또 우리가 또 살펴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 이제 비어있는 이제 값을 채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데이터 하나를 가지고 왔어요. 2019년 7월 11일부터 2000년 4월 말까지 이제 강의를 했던 것입니다. 근데 날씨는 어땠고 또 업로드한 날짜는 어땠고 그 다음에 이전의 영상들을 봤던 횟수는 어떻고 그 다음에 거기에 진행자가 왔는지 없었는지 외부 출연자가 있었는지 또 디지털 리터러처 시청 횟수를 한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했는지 그러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만약에 데이터가 있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다 입력하겠죠. 그런데 여기도 고맙게도 이 형태는 우리가 말한 정형 데이터라고 볼 수 있겠죠.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만들 수는 없으나 여기에 나타났던 거는 형식도 이미 다 갖춰져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여기 지금 빨간 것으로 체크.
여기는 비어 있다는 거죠. 결손되어 있다, 결축치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이 값을 도대체 어떻게 채울까요? 우리가 이제 초반부에서 어떤 부분을 배웠냐면 확률을 배웠고요. 그 그룹의 대표값을 배웠고요. 그렇죠? 그 대표값이라는 것은 그 그룹에서 특징을 중심을 갖고 있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평균, 또 최빈값, 그렇죠? 그다음에 중간값, 또 다양한 우리가 형태들을 우리가 학습을 했어요. 바로 그렇게 학습한 내용들이 이 데이터에 비어있는 값에 채우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보실까요? 이전 영상 시청 횟수, 1000회, 1500, 1000회, 500인데 비어있는데 과연 여기다가 무엇을 집어넣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배웠던 평균값을 집어넣으면 전체적인 데이터들 흐트럼이 없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외부 출연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한 숫자로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도 평균값을 넣으면 굉장히 부담 없이 결손치를 해결할 겁니다. 자, 그러면 진행자 출연 여부예요. yes, no로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무엇을 넣는 게 좋을까요? 네, 채빈값 yes를 넣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당하는 데이터의 전처리, 그다음 데이터 손질은 다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연관 데이터들을 또 추가를 한번 하는 또 내용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자, 보면은 우리가 기존에 있던 거 기온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전 영상 시청 횟수부터 쭉 나왔던 거는 기존에 있고요. 업로드 요일, 그 다음에 휴일이었나? 계절이었나? 그 데이터들을 그대로 가지고 오죠. 그렇게 되면은 데이터들이 점점 어떻게 돼요? 속성들이, 특징들이 이제 하나씩 더 많아지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연관에 대한 자료까지 또 우리가 추가할 수 있어서 데이터들을 이제 확장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이것이 이제 데이터들을 이제 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생활 속에서 다양한 예시가 이제 등장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문제를 정의한다고 가정했었을 때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가? 아, 나는 지금 김밥을 만들려고 해.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떤 김밥을 만드시려고 하세요? 그러면 벌써 들어가는 재료를 결정을 하셔야 되겠죠? 그 재료라 하면 우리가 말하는 데이터들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들을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올까? 그러면 이제 김밥 세트를 사는 사람이 있을까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다 낱개로 사가지고 또 데이터를 모으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데이터 수집을 하는 방법들도 각각의 머릿속에, 각각의 경험 속에, 각각의 정보 속에서 우리가 또 생성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들의 전처리라는 것은 데이터를 손질하는 거죠. 그러면 김밥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데이터를 만들려면 어떨까요? 김밥 사이즈와 맞게끔의 갖추는 형식을 갖춰야 되겠죠. 거기에다가 또 뭐 좀 더 가미를 할 수 있으면 연관 데이터 추가하는 것들의 개념을 갖고 가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데이터를 준비하는 거와 또 우리가 이제 전문 지식 도메인을 얘기하는데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김밥을 싸는 거와 김밥을 쭉 싸봤더니 그 흐름에서 어떻게 넣었더니 어떤 양념을 했더니 맛있더라. 그것은 전문 지식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전문 지식을 활용해서 데이터 수집, 데이터 전처리를 통해서 그 과정을 이제 머신러닝에 적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요. 데이터들이 많으면 좋죠. 굉장히 더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 더 중요한 것은 데이터의 질입니다. 양질이. 정말 쓸모있는 데이터들이 많았을 때 우리는 좋은 결과를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빅데이터 얘기하면 데이터 양들을 우리가 또 다루고요. 또 데이터들의 종류를 다루고요. 또 데이터들을 수집하는 거와 데이터 처리하는 속도들이 또 있어야 우리가 빅데이터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또 강조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스타트를 했듯이 인공지능 속에서의 데이터는 어떻게 갖추고 있어? 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인공지능에 대한 이제 개념을 한번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뭐 공학도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인공지능의 흐름을 우리가 데이터하고 어떻게 처리하는지 과정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보통요, 우리가 그 모델을 찾는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보통 함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델 이퀄 함수라고 보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래서 입력을 받아서 어떤 식을 바꾸고자 하여 출력을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함수라고 합니다. 근데 반드시 수가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이미지도 되고요. 또 어떤 거는 음성도 되고요. 또 어떤 거는 뭐 그림도 되고요. 뭐 등등등 동영상도 되고요. 우리가 들어가는 입력은 무궁무진해요. 그것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빅데이터예요. 빅데이터의 입력, 함수를 통해서 경유하는데 그 함수는 어때요? 학습을 통해서, 데이터 학습을 통해서 생성하고요. 그 다음 결과는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통해서 예측을 하고 판단을 하고 의사결정을 하고 이제 이런 과정을 경험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함수는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사람에게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자, 함수. 자, 음식을 먹어요. 그거는 입력입니다. 그러면 배설은 출력이라고 보시게 되겠죠. 그러면 함수는 뭘까요? 음식을 먹고 소화를 하고 출력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화라는 게 함수의 역할을 하는 거죠.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입력을 만약에 빛이라고 하면 눈으로 보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함수는 감각이 되겠고요. 아, 밝다, 어둡다 이거 감지하고 그 다음에 내 머릿속에 아, 밝은 빛이 와서 눈이 부셔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우리가 먹는 거를 한번 볼까요? 아, 사탕을 먹었어요. 그랬더니 아, 어떻습니까? 인지를 하는 거죠. 감각이 아, 달다 이렇게 나오는 것은 우리가 결과적인 거죠. 그래서 아웃풋이고요. 만지는 것도 마찬가지죠. 고체. 아, 만졌더니 딱딱해 라는 것으로 나오는 거. 근데 그 중간에는 감각이라는 함수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또한 이제 함수에서 인지를 볼게요. I'm going to school. 지금 영어로 지금 넣습니다. 인지는 뭐냐면 아, 이거 번역하는 함수를 집어넣었어요. 나는 학교에 간다라는 것들로 한국어로 번역이 됐죠. 여기 중간에 함수는 어떻게 번역기가 되겠죠. 이렇게 함수는 간단하게 우리가 말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려운 수학적인 f of x가 아닌 이렇게 말로 설명하는 함수. 이것이 모델이라고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더 많은 함수 예를 들어볼까요? 사람을 닮은 AI. 음성을 넣었더니 텍스트로 나오거나 이미지를 넣었더니 텍스트로 나오더라. 예를 들어서 뭐 개의 사진을 넣었더니 dog, 개야 이렇게 할 수가 있죠. 또 제가 뭐 학교에 간다 뭐 이렇게 한국말로 했는데 어때요? 뭐 예를 들어서 클로바 같은 경우는 나는 학교에 간다 이렇게 글로 써주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AI에서 또 적용할 수가 있죠. 또 자동차는 핸들, 엑셀, 브레이크 조작을 해서 자동차가 움직이는 것을 말하게 되겠고요. 주가 예측 시스템은 미래 시점에 주가를 예측하는 것들도 우리가 함수를 통해서 예측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한번 데이터들을 그림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축은요, 영어 점수고요. Y축은 수학이에요. 남주라는 학생이 70,45예요. 그러면 읽기를 남주는 이렇게 벡터로 표시가 됐지만 우리는 해석을 합니다. 남주는 영어가 70점 맞았고 수학은 45점 맞았네 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죠. 모든 데이터들은 시각화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옆에 있는 이제 그래프를 보니까 세 개의 축입니다. X, Y, Z. 수학, 영어, 국어. 이 세 개의 축을 가지고 X축은 영어, Y축은 수학, Z축은 국어. 그런데 지금 70, 45, 60으로 찍었어요. 좌표를. 그랬더니 영어는 70점, 수학은 45점, 국어는 60점 받았네 라는 것을 우리가 또 해석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 모든 반에 있는 학생들의 성적들을 한번 좌표에다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찍고 각각을 벡터로 만들어서 줄을 그었더니 어떤 형태가 나왔나요? 성적이 비슷한 정도를 우리는 눈으로는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각각의 표로 나타나면 뭐야 이거? 어떻게 비슷한 정도를 알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표로 나타내서 좌표를 찍었더니 미진이와 남주는
좀 더 훈이보다 훨씬 더 가까이 있죠. 성적이 좀 비슷한 그룹이 되겠구나라고 우리는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이렇게 나타나는 가시화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이제 인공지능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두 사람의 성적을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자, A라는 학생과 B라는 학생들을 나타냈더니 A라는 학생은 X축에 있네요. 80, 그 다음에 0. 그 다음에 B라는 학생은 0, 70. 완전히 직각을 이루고 있죠. 완전히 성향이 다른 성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학생들의 성적 분포도를 딱 그래프에 그려봤더니 그룹핑이 돼요. 자, 영어를 잘하는 그룹, 그 다음에 국어를 잘하는 그룹, 수학을 잘하는 그룹. 왜요? 그 그룹핑에서 해당하는 축의 높은 점수에 있는 사람들로 모여져 있는 것을 한눈에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표로 볼 때는 상당히 우리가 분별하기가 어려웠었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인공지능을 데이터를 가지고 처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식당에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식당에서 손님이 음식을 주문합니다. 이거는 입력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음식을 요청을 받아서 그 음식을 작업을 합니다. 그거는 서버예요. 그러면 중간에서 웨이터가 이제 그 음식의 주문을 받죠? 그것을 우리가 말하는 API, 어떠한 우리가 사용하는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음식에 대한 내용들을 처리하는 과정들이 이렇게 간단히 우리가 한눈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들이 이제 데이터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럼 이제 인공지능은 어떻게 데이터랑 작동하는 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생들 한번 볼게요. 공부한 시간들을 보니까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 7시간 공부했던 거와 획득한 점수를 봤어요. 35, 40, 45, 64, 66. 점수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 5시간 30분을 사용했다면 얼마나 획득한 점수는 얼마일까 우리가 예측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가진 데이터는 5개가 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5.5시간에 대한 데이터는 없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는 예측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저의 질문입니다. 이제 그 데이터들을 한번 이제 산점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무작위의 X축과 Y축에 해당하는 시간과 점수에 획득한 점수를 찍었어요. 그래서 6점들이 다 나와서 찍었거든요. 그리고 그 위에 수많은 데이터들이 이제 모여 있는 게 있을 텐데 그냥 임의의 선을 한번 그었어요. 그리고서 이 선이 과연 이 데이터를 대표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측정하기 시작합니다. 그 측정하는 방법은요, 각각의 점과 가장 수직으로 만나는 그 선의 길이, 수직으로 나타나는 거리, 그 거리를 다 더해서 가장 작은 값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그림, 두 번째 그림, 세 번째 그림. 어떤 그림이 가장 새로운 데이터들이 가장 가까운 선으로 나타낼 수 있을까요? 네, 세 번째 선이 데이터 안에 이제 지나가면서 각각의 점들이 데이터 위에, 선 위에 다 존재하고 있죠. 그러니까 거기에 같이 가는 거리는 너무너무 적고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최적의 오차가 가장 작은 최적의 선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그러면 그 라인이 지금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들을 대표하는 모델이라고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근데 또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모델은 함수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직선에 대한 함수 기울기값 구하실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이미 f of x는 뭐 ax 플러스 b로 나타났을 겁니다. 그러면 아까 해당하는 a 값과 b의 값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x 아까 5.5 시간을 대입하면 획득한 시간이 저절로 나오게 되겠죠. 자, 그 사례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이제 GPT-3에 대한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장을 완성하는 방법이에요. 자, 오늘 하늘이 매우 맑아서 기분이, 그 다음에 보통 챗GPT는요, 문장에서 뒤에 나오는 것들을 채워넣기를 하는데 확률적인 것들로 계산을 하거든요. 그럼 기분이,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데이터를 줬었을 때, 뭐 기분이, 뭐 좋다, 뭐 기분이
뭐 날아갈 것 같다, 뭐 나는 뭐 기분이 그런데 언짢다, 뭐 등등등 많은 데이터를 넣었을 때 가장 많이 나온 데이터를 거기다가 딱 입력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늘이 매우 맑아서 초이스들이 뭐 슬프다, 뭐 아직, 뭐 기쁘다 등등등을 우리가 했었을 때 해당하는 것들이 뭐 제일 많이 나왔던 거는 많이 이어졌던 단어를 찾아내니까 뭐 좋다라고 나올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이렇게 스스로 학습을 하는 것이 GPT-3 3.5가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음식을 하는 것들을 한번 또 살펴볼까요? 조금 더 깊이 있게 가겠습니다. 저는 핫케이크를 굉장히 고등학교 때부터 핫케이크에 대해서는 굉장히 일가견이 있어요. 그래서 저만의 레시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방법은 어떻게 레시피를 갖게 됐냐면요. 매일 핫케이크를 만들어서 남동생한테 계속해서 핫케이크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레시피들을 계속해서 조정하면서 맛있다고 하면 그걸 기록을 해놓고요. 맛없다 그러면 계속해서 들어가는 양들을 조절을 했어요. 자, 그 내용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핫케이크를 만드는데 계란 2개, 밀가루, 베이킹소다, 소금, 설탕, 버터. 이건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데 여기 2개, 2컵, 1티스푼, 1티스푼, 1티스푼. 여기 지금 양들이 있죠. 자, 입력은요, 계란, 밀가루, 베이킹소다 요거 해당하는 건데 이것들을 어떻게 조절을 하느냐에 대해서 이제 피드백을 주는 거죠. 그래서 자, W1부터 W6까지 각각의 양들에 대한 조절을 주는 것을 말하고요. 이것을 우리는 weight라고 합니다. 가중치. 그 다음 Y는요, 결과예요. 먹어보니까 맛있어요, 맛없어요, 퍽퍽해요 등등등의 맛의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F of X, X는 input. 6개가 되고요. 그 다음에 weight 줬고요. 그 다음에 Y는 맛에 대한 평가를 말하게 됩니다. 이것이 인공지능이에요. 자, 그래서 해당하는 것들 가중치를 계속해서 주니까 결과적에서 계속 피드백을 해서 가장 맛있다고 결과가 나왔던 것을 우린 가중치를 이제 픽스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 모델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인공지능에서부터 등장을 한 거고요. 그럼 데이터와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과정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입력에 대한 과정들이에요. 자, 내가 말로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글로 써주고요. 글로 써줬더니 음성으로 나오고요. 굿모닝 했더니 번역을 해주고요. 자, 이러한 과정들이 다 인공지능에서 이루어지죠. 근데 데이터들이 처음에는 음성으로 주었고요. 두 번째는 텍스트로 주었고요. 세 번째는 영어로 주었어요. 각각의 모델들은 다 다르죠. 이번에는 강아지 그림을 줬더니 강아지라고 읽어줬네요. 또 강아지라고 입력을 했더니 그림으로 나왔네요. 자, 이렇게도 나타나는 것들을 우리는 데이터들이 무수히 달라도 또 구현하는 게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데이터들은요, 다양하다고 그랬어요. 특히 빅데이터라고 얘기했죠. 영상도 있고요, 이미지도 있고요, 소리도 있고요, 텍스트도 있고요. 이렇게 데이터 종류들 다양하다. 자, 영상 데이터 한번 보실까요? 만약에 흑백의 데이터를 하나를 줬어요. 이미지를 줬습니다. 그럼 격자로 나눴을 때 검정색은 숫자가 0이고요. 흰색은 10입니다. 그럼 회색은 어떨까요? 흑백이니까 0에서 10 사이에 어떠한 숫자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 그림 하나를 통해서 격자를 주어서 각각의 격자 속에 들어가는 숫자들은 0에서부터 10의 수로 등장하게 되겠죠. 이게 바로 수로 나타내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영상 데이터가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모두 이러한 형태로 구현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리 데이터 볼까요? 제가 이제 소리를 내죠. 나는 학교에 갑니다. 라고 했더니 이제 피치가 있어서 이렇게 흘러가죠. 그러면 이제 그것을 우리가 딱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장 가운데를 0으로 만약에 뒀다면 위에 올라가는 거와 내려가는 게 있죠. 그 사이를 우리가 또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사이에 대한 그 그림을 가지고 점을 찍을 수가 있죠. 그 점의 크기를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제일 높은 거는 0.9, 또 제일 밑에 하단에 있는 거는 마이너스 0.8, 그리고 가운데는 0.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들을 다 플래튼해가지고 한 줄에다가 넘버링을 다 먹일 수가 있죠. 이렇게 숫자로 변환하게 됩니다. 데이터들은 이렇게 변환하게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책 속에서 텍스트 데이터를 찾는다면 어떻게 할까요? 만약에 5만 단어가 있어요. 그럼 5만 번째 단어는 0에서부터 이게 5만 개를 쭉 해가지고 끝에 몇 번째 단어니? 그러면 거기서 예를 들어서 9번째 단어야 그러면 9번째 1로 우리가 또 나타낼 수가 있죠. 데이터들을. 또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넣었을 때 우리가 인공지능 표현했던 거 봤죠. 가중치를 줬던 거는 어떨까요? 제가 5301 이건 데이터들을 지금 수치해가지고 놨던 것을 가지고 컴퓨터에 집어넣고 이제 인공지능을 구현을 하려고 해요. 거기에 가중치가 등장합니다. 위에 마이너스 1, 0, 3, 2 그럼 곱하기를 해서 더해준 게 마이너스 3이 나왔어요. 자, 그런데 두 번째 데이터 또 넣습니다. 가중치를 한 번 더 합니다. 그랬더니 6이 나왔어요. 그래서 해당하는 것들을 계산을 하니까 또 3이 나왔어요. 그래서 결과들이 각각의 데이터들 가지고 가중치 가지고 아웃풋을 생성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온 결과들은 마이너스 3, 6, 3. 그 다음에 여기 중간에 나왔던 거 행렬, 이것은 가중치를 나타낸 것이고요. 앞에 5, 3, 0, 1은 입력을 나타내고 있죠. 자, 그러면 이 과정이 쭉 제가 이제 써봤어요. 일렬로. 그랬더니 벡터 입력, 중간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행렬이 5개가 겹쳤고요. 그 다음에 벡터가 나왔어요. 바로 이것이 딥러닝입니다. 그래서 신경망을 나타냈었을 때 1, 2, 3, 4, 5 이것을 우리가 말하는 신경망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이게 딥러닝입니다. 그래서 입력과 아웃풋,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는 이렇게 그림을 그렸지만 이것이 형태의 숫자로 또한 행렬로 나타나서 계산을 안에서 자기들끼리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입력과 출력의 유형은 어떨까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한 개가 입력됐을 때 한 개가 나오고요. 또 입력이 2개일 경우에는 y = ax 플러스 b 이렇게 이런 함수, 모델로 나올 수가 있겠고요. 또 입력이 2개일 때는 또 변수가 2개이고 또 입력이 3개일 때는 변수가 3개인 출력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는 입력들을 어떻게 해요? 벡터와 행렬과 또 벡터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발전하면서 수학 분야 중에서 행렬, 벡터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이 되었기 때문에 고등학교 과정에 행렬과 벡터에 계산하는 과정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굉장히 인공지능 연구자들이 강조를 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예제를 볼까요? 수면 시간, 운동 시간, 칼로리, 섭취량 3개가 입력입니다. X1, X2, X3. 체중 조절을 하려고 그래요. 체중과 혈압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이 관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러면 여기서도 웨이트를 줘야 되겠죠? 중간에 행렬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자, 1번 데이터, 그 다음에 2번 데이터 계속해서 몇 시간 자고 운동 시간 몇 시간이고 칼로리, 섭취량 쭉쭉 해서 데이터들이 무수히 모여야 되겠죠. 자, 그래서 10만 번의 데이터를 모았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우리는 이제 모델을 만들어내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는 각각의 데이터가 10만 개가 있다 하더라도 체중과 혈압에 대한 결과는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이 모델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수면 데이터에서 모델을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내 마음대로 넣었던 입력 결과를 이제 보니까 해당하는 부분들이 지금 예측했던 값이 지금 실제 값하고 너무 차이가 나네요. 아하, 이거 문제가 되죠. 너무 차이가 나니까. 그럼 무엇을 조절을 한다 그랬어요? 가중치를 조절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가중치들을 해당하는 가중치를 조금 수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나가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딥러닝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 정해져 있고요. 출력이 나온 결과에 따라서 예측값이 좋지 않을 때는 다시 돌아가서 각각의 가중치들을 조금 조절을 해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계속 반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들어가 있는 이 과정을 우리는 딥러닝이라고 이야기하죠. 이렇게 길어지는 것을. 그래서 딥러닝이라는 말은요, 층이 더욱 깊어진다. 그래서 복잡한 문제일수록 층이 더욱 깊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어떠세요?
이제 데이터가 어떻게 읽어지며 그 데이터가 인공지능 속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전체적인 이제 그림을 보실까요? 데이터 안에서 가중치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인공지능과 데이터 매우 중요하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데이터의 리터러시를 배움으로써 인공지능을 하나씩 더욱더 학습하게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공지능과 데이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데이터 리터러시는 인공지능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통해서 전처리, 또 클렌징, 또 그 과정을 통해서 인공지능에 적용을 하고 또 그 흐름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의사결정까지 할 수 있는 것이 데이터입니다. 데이터를 통해서 의사결정, 딥러닝, 머신러닝 모든 것들을 아우를 쓰는 가장 기초가 되고요. 인공지능의 70% 이상을 데이터 처리에서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이제는 좀 더 깊이 있는 인공지능 이해가 되시겠죠? 다음에 좀 더 깊은 챗GPT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